한번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이번 행사에 사연을 맡게 된 DX 뷰 ES실의 장기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프라인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참 고생들 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하모니 어셈블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어셈블리라고 해보면은 이 행사를 시설하게 된 목적 자체는 저희가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현안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대표님들이나 인사 쪽에서 현장 설명회 정도로 하거나 실제 전 직원 대상을 한 적이 드문 거의 한 경우가 별로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경영진들하고의 어떤 바라보는 눈 자체가 좀 괴리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격차를 좀 줄여보자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현황 및 정책을 임직원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직원분들, 임직원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목적하에 이 행사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운영 취지에 부합하게 명칭을 하모니 어셈블리라는 행사로 좀 명칭을 좀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참석 대상은 전체 임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 대부분 직원분들이 현장 사이트에 계시다 보니까는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오늘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좀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간대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직접 못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 오늘 행사 전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전 직원분들에게 녹화 영상을 게시판에서 공유하는 걸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지만 내년부터는 분기별 1회, 지금 정확하게 뭐 지금 이제 369,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정은 약간은 저희가 회사 일정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하모니 어셈블리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첫 순서로는 상임 대표이신 신정훈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쪽 ES실에서 저희 3분기 입사자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3분기 CEO 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자를 안내를 하고 하는 자리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간다 부제로는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는 자체를 가지고 한 소재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진행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현장에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각각 직원분들 여기저기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사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이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직원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같이 축하받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이 안건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나이스하고 동행복권 두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동영상 촬영 또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은 한 7분 정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아마 직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천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경영지원실의 정선희 실장님께서 그 진행 사항을 공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향후 좀 이행 인력들에 대해서 육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더욱더 좀 강화를 할 목적이 있는데 24년도 이행 인력들의 직무 교육에 대한 방안을 RN센터의 이태현 상무님께서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지금 우리 23년도 한 해 센천을 간담회를 한 3회 정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안건, 주요 안건 몇 가지에 대한 저희 쪽에 이제 실행됐던 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직접 드리는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Q&A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지금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으로 질문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마지막에는 시간상 많이는 못할 것 같고 한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의 질문을 선정을 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성령의 신장호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신장호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었습니다. TMJ를 전후해서 또 오늘 이런 정보 공유회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런 걸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현장 방문을 한 11개 프로젝트를 다녔고, 금년도 지난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14군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장 방문을 다녔습니다. 현장 방문의 그 의도는 조금 더 회사의 상황, 그리고 현장 느낌을 또 제가 받고 전달드릴 말씀을 또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었던 목적이었었던 거고요. 이러한 또 정보 공유 회의가 앞으로 이제 분기별로 정착화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회사 정책이 아니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봤을 때 한 100분 정도 지금 동접으로 해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업무 시간이다 보니까 온 사이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못 보고 계시는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녹화된 내용도 올려놓는다고 하니까 꼭 나중에라도 보시고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시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뭐 수능 보는 날도 아닌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감기들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라도 회사 상황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공유를 하자면, 뭐 1월, 2월, 3월 지나오면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수주, 매출, 손익, 특히 손익에서 굉장히 큰 챌린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4월 달에 제가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를 했고, 뭐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12월 달까지도 각 프로젝트 안에서는 사업관리비를 30% 정도 삭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도움을 주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주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스트레치 골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만은 그 대형 사업들이 한 2건 정도가 내년으로 이연됨에 따라서 한 550억 정도가 지금 차질이 일어났고, 그럼에 따라서 또 매출도 한 71억 정도의 차질은 빚었습니다. 목표보다는 조금 좀 차질을 빚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상경영과 원가 절감, 여러분들의 피기나는 노력 덕분에 매출이익은 목표를 지켰습니다. 지켜서 409억을 지켰고, 영업이익도 지금 116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사간접비가 좀 늘어나서 영업이익은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100%, 120% 여러분들의 도움과 그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늘 현장 방문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제일 큰 화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회사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기틀을 바탕으로 쌍용정보통신은 보다 더, IT센 포함이겠죠. 보다 더 나은 회사, 나은 직장, 나은 보상과 복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기원하게 바라겠습니다. 기원이 아니라 바라겠습니다. 예, 이걸로 인사 한 말씀 좀 가름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구성원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23년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쌍용
정보통신으로 입사하신 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텝이나 임원분들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원분들의 지금 먼저 정광훈 부사장님께 7월달에 정광훈 CFO로 저희 입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룹 미래혁신실에 그룹 투자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설민도 상무부 입사 7월 17일 날 입사를 해주셨습니다. 총무직 경영지원 총무 업무에 조현재 책임이 7월 2일자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네, 8월달에 임원분으로는 선재한 수석 전문위원분께서 CSO로 CS 전략업무에서 8월 1일 입사하셨고요. 그리고 황영훈 이사님께 세종사업본부 쪽에 입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명훈 수석님, 그리고 이태원 수석, 이태원 책임님이 8월달에 입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9월에는 손병희 전문위원님께서 신산업 전략실로 입사를 해주셨고요. 9월 1일자로 입사를 해주셨고, TDC 사업본부의 김인선 책임님이 9월 이제 우정사업, 차세대 쪽, 기망망, 유지도수 쪽에 네트워크 서비스 본부에서 입사를 해주셨습니다. 세종사업본부의 박균일 책임님 입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지금 CFO 재경신 쪽에 김영주 수석님이 IT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시는 걸로 해서 10월 4일 날 입사해 주셨고, 엔터사업본부 쪽에 물류테스트 쪽에 박예경 책임님께서 10월 4일에 입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입사자에 대한 부분 소개를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23년도 3분기에 CEO 포상자가 총 21명이 계셨습니다. 본부 단위로 좀 설명을 좀 안내를 포상자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업본부 쪽에 박용석 이사, 한용현 수석, 신영현 책임, 황석진 책임 이 총 4분이 이번에 CEO 포상자가 되셨습니다. 이 4분에 대해서 나이스 쪽에 대한 관련 프로젝트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술지원본부의 김경현 선임, 최재원 선임, 이현재 책임, 장은철 수석, 김평임 책임, 김유경 수석 총 6분께서 이번에 3분기에 포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CDC 사업본부의 김지영 책임, 신찬 선임, 김범준 책임님 3분이 이번에 포상자가 선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공공사업본부의 2분, 박종현 수석, 윤주일 이사님께서 포상자로 선정이 되셨고, 세종사업본부에는 한 분이십니다. 김무성 수석님께서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엔터사업본부에 총 5분께서 선정이 되셨고요. 유상민 선임, 이용민 이사, 정강현 수석, 김민정 책임, 이희범 수석 총 5분께서 포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지금까지 7월 23년도 3분기 입사자분들과 23년도 3분기 시효 포상자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이때 먼저 입사에 대한 축하 그리고 시효 포상자의 수상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제가 아까도 좀 소개 말씀드렸던 다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송구강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피해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좀 동영상을 촬영해 했고요. 그래서 지금 편집을 했었고 한 7분 10초 정도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시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경을 안 끼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차세대 응용 소프트웨어 2단계 구축 사업 PM 한재호입니다. 나이스 프로젝트는 2021년 3월 응용 소프트웨어 1단계 구축 사업으로 시작해서 2023년 9월 총 2년 7개월 동안 긴 기간 동안 수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나이스의 사업 규모는 2,800억 정도이며 응용 소프트웨어 1, 2단계 개발과 인프라 구축 사업 모두를 주관 사업자로 참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참여한 인력으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900명 정도, 인프라 구축에 100명 정도 해서 총 1000여 명이 나이스 구축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나이스 사업의 특징으로는 학교 수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사와 학생이 나이스를 이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사업단 김영진 상무입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팀원들의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를 할 수 있어서 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업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반도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장비들 납품 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3월 달에 서비스를 오픈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했었고 11월, 12월까지는 17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가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슈로 인해 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DN 장비가 12월에 납품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그 영업, 전사적으로 상당히 일찍 납품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확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점은 7개 시도에 대한 DR 구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7대1 DR을 구성을 한 부분이었고 클라우드에 대한 DR이라는 부분들을 최초로 공공기관에 적용한 그런 사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어디 참고할 만한 것도 없었고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되는지 확인할 만한 부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단과 그리고 벤더, 협력업체들과 그런 협력을 통해서 17대1 DR을 구성하였고 고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쌍용정보통신 한용현 수석입니다. 저는 공채 4기로 입사해서 코러스, 에듀파인, 그리고 나이스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현재는 교육 데이터 통합 사업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나이스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업무 PL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고객이나 팀 담당자, 그리고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법과 이슈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이 경험이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문제 해결에는 왕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술지원팀, 개발자, 전문 솔루션 업체에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용정보통신 최재원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채 10기로 입사했고 작년 4세대 진흥형 나이스 인프라 구축팀에서 파스 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사 전 교육과 클라우드 교육 그리고 자격증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들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혜택들이 다양한 업무 수행을 쌓는 데 기초적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혜택들이 신입사원들에게도 많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ENT 사업본부의 이원 AN 사업부 복권사업팀의 조주용 상무입니다. 오기스탁 사업은 우리나라에서의 복권, 다들 아시다시피 로또라든가 아니면 인쇄 복권, 스크래치 복권, 연금 복권, 그리고 전자복권이라고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전체 복권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컨소사가 400억에 해당하는 SPC를 만들고 비즈니스 영역은 동행복권이, 시스템 영역은 쌍용정보통신이 맡아 제안 발표를 하여서 스탁 사업자 선정이 되면 쌍용정보통신이 업무 영역과 구축 범위를 협의하여 계약하고 개발, 구축,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시스템에 대한 일부 재개발과 신규 IDC 구축을 진행하며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수주할 수 있는 비결은 제가 3기 때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본 경험과 4기 때 제안 PM으로서 제안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서 작업에 참여한 팀원들의 열정, 또한 본사의 제안 전략 지원 등 많은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달리 저희가 수탁사업 수주 후에 다시 업무 범위나 개발 범위에 대해서 수탁사업부가 다시 협의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부 분들의 도움으로 극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어려운 점이 또 발생하겠지만 팀원들과 함께라면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플랫폼이나 컴텍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적정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번 사업을 계기로 저희 새로운 사업 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8년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난항도 많겠지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하여 팀원들 함께 뭉치고 그룹 전체가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프로젝트 현장을 보시니까 다른 프로젝트랑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이 주제로 해서 매년 분기별로 2개 사이트 정도를 계속 소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뭐 인터뷰도 있겠지만은 프로젝트 현장을 좀 가능하다면 현장을 좀 같이 촬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이전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영지원실의 정선희 실장님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정선희 이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만 좀 핵심만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저희가 과천 사업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주요 일정과 그리고 사업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꾸며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남아있는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 우리 사업은 지식정보타운 10블록에 있는 E동 건물이 되고요. 지상 15층, 지하 5층 건물로 지금 건축 중에 있고, 현재 외관은 거의 건축이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97% 정도의 지금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내장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면적은 저희가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한 3,126평 정도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전 대상하고 이전 예정일은 2024년 5월 31일을 우리가 지금 타겟 데이를 잡아서 일정을 맞추고자 다들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이전 대상은 아직까지 조금 변동사항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들은 브루멜시라든지 이번 간담회 때 소개되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추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을지로라든지 마포, 삼성동, 그리고 대림동, 서초 여러 군데 우리 그룹 계열사들이 분산되어서 지금 근무 중에 있는데, 과천으로는 우선 IT센, 쌍용정보통신, 굿센, 컴텍, 그리고 CQ센, C플랫폼, 2PM 시스템스 이렇게 7개사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서울지사도 좀 같이 합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클로이시 지금 서초 사옥에 오는 걸로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 신사업 현장 사진인데요. 지금 10블록은 이 전체를 10블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동부터 E동까지 있는데, 저희 E동은 제일 모퉁이에 있지만 그래서 좀 더 많은 뷰가 좀 좋다는 또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진은 조금 한 2달 전 사진이라서 지금 현재는 외관 유리 작업이 다 끝났고요. 안에 내부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올 1분기부터 과천 신사옥 이전 TFT를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매주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올 7월, 8월, 9월까지는 어떻게 이제 공간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을 했었고, 그룹 LC에도 이걸 보고를 다 드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한 3군데 정도 저희가 제안 입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 계약을 수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랑 저희가 다음 주 한 6주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인테리어 이제 층층마다 어떤 시설들을 넣을 건지를 최종적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초순까지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하는 작업들을 한 3개월 정도 해서 5월 말일까지는 저희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ITO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천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장비 이전도 내년 1분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신사업 공간에 대한 방향성을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공간 설계를 좀 받아볼 거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구성하는 건 이 사무 공간과 공용 공간을 어떻게 지금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저희의 가장 큰 목표로서, 이제 IT센 그룹이 미래지향적이고 IT 업계를 선도하는 어떤 이미지를 좀 창출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공간 방향성의 가장 큰 모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 공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곳들의 사무 공간들을 보면 대부분 획일적입니다. 일자형으로 해서 팀장석 하나, 그 다음에 팀원들이 이제 11자 형태로 쭉 앉아서 마주보고 근무하는 형태, 대부분의 형태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협업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직원 중심의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번 관천 사업의 설계를 하게 될 때 임원실 부분들은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도 좀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근무도 할 수 있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좀 독립된 집중 공간에서 혼자서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실도 구성을 해가지고 쉽게 또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간을 구성해 나가고 있고, 지금 또 우리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고정적으로 항상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다면, 또 영업처럼 왔다 갔다 해서 항상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좌석도 그냥 고정 좌석과 이제 좀 모바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율 좌석제를 좀 혼재시켜서 좀 하이브리드형으로 좌석을 좀 설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앞서 말씀드린 임원실도 해당 임원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회의실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것이지만 이제 폰부스라든지 개인 사무람도 제공을 해서 이제 뭐 고정적인 나의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근무할 때 이제 자율좌석제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사무실 딱 들어가면 앞에 이제 키오스크처럼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해당 좌석을 선택하고 근무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좌석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퇴실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소지품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노트북 위주의 그런 사이징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사물함도 마찬가지예요. 퇴실하면 이제 그 사물함은 개인 이름이 빠지는 이런 좀 IoT를 좀 접목시켜서 이런 좀 첨단적인 시스템으로 좀 꾸며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통합 서버룸과 교육센터도 저희가 만들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소라든지 국방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중 보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 목적의 업무 공간들도 별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15층 아까 지상 15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층은 이제 다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회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홀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옥상에도 저희가 뭐 태양광도 설치하겠지만 이런 정원 부분이 또 따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는 OA룸이라든지 탕비, 씨름을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펑션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휴게실도 좀 다양하게 좀 편성을 하려고 최근까지는 하고 있는데, 입주자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조금 축소될 수도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많은 곳들을 벤치마킹 하나 돌아다녔어요. 뭐 외국계도 가보고 가구업체도 가보고 건설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래서 괜히 눈높이만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좀 고민이긴 해요. 뭐 이건 예상과 직결될 문제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전문 업체들이 최적화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1층에는 스피드 게이트도 있겠지만 카페하고 고객 접견실 또 간단한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저희가 좀 설치를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이게 건물의 이제 15층이 앞서 말씀드린 A동부터 E동까지 쫙 있는데 거의 지하가 전체가 이제 푸드코트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건물 내에 별도로 직원 식당을 두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하 푸드코트와 연계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계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이번 주에 그 디자인 설계 업체랑 그 계약을 했고 다음 주부터 6주간에 걸쳐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도면 작업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다 나왔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좌석 수, 집기의 수, 뭐 어떤 책상, 어떤 공간까지도 구체적인 작업을 다 해야 될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문 작업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다가 경기도 가천까지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교통 편의성을 위한 좀 지원책 마련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천시랑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예를 들면 그 과천 그 우리 템블록을 지역을 순환하는 뭐 말버스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 사항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인근 지하철역에서 우리 빌딩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우리 건물에 배당된 주차면이 한 200대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그룹사 임직원들이 모두 다 차를 댈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한 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아니면 뭐 건물에 저희 건물 말고도 5개 다른 A동부터 D동까지가 있고요. 거기도 뭐 주차면이 남는다면 저희가 좀 추가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로 저희가 여름에 설문조사 했을 때 사옥에 대한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센타워, 센터, 센하이브, 센오베이션 등등등 많은 그 사업 명칭 후보들이 나오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2차 설문을 통할 때 저희가 좀 몇 개 후보군을 잡아가지고 좀 투표를 통해서 임직원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타워의 그 우리 사옥의 이름도 한번 지어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그 임원 간담회라든지 여러 그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설명드렸던 과천 이전 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과천 TFT 멤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6주간에 걸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인테리어 도면 작업을 할 거고 또 이제 HR 조직에서는 우리 임직원들이 과천으로 출퇴근하고 근무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또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타겟팅한 데이 그 이전 일자는 5월 31일입니다.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다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저희가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기존의 그 임차 공간들에 대한 또 엑시트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과천 사업 이전한 부분 대응지원실에서 거의 360호 매주 회의와 야근과 지금 하는 부분이 외근도 하시고 고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24년도 이행인력 지원교육 방안입니다. 아까 신사옥의 그 지원대가 하나가 꼭지했었던 부분이 저희가 교육장을 한 층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교육장에서 저희 직원들의 직무 교육의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CHO님 생각은 365일 돌리겠다는 것 중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랑 어찌 보면 가장 부합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24년 이행인력 직무교육 방안을 RN센터의 이태한 사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본부 RM센터의 이태원 선배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9월부터 해서 직무 교육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첫 소개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이행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 직무 교육 방안에 대한 목적입니다. 실제 저희 RM센터에서 준비한 의무 교육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쌍용 모든 이행 인력이 목표 직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제 트레이닝 로드맵과 직무별 CDP를 수립해서 각 교육을 수강해가지고 각 개인이 국내 넘버원의 DX 이행 역량을 확보하는데 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방향을 한 6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ESC에서 주관해서 개편된 직군 직무 체계로 전 이행 인력들의 직무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번에 잡아놓은 모든 교육이 새로 개편된 직군 직무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진행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24년부터 이제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임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면 이행 직무 기본 공통 교육을 전 직무를 대상으로 상관없이 모든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각 직급별로 의무 교육을 차등 적용해서 실제 이 부분을 반드시 또 이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PM 직무를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과목을 갖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보시고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PM 분들은 반드시 이수해서 개인 역량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분석 설계 역량 확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정을 갖다 충분히 만들어놨는데 실제 이게 학습 활동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분석 설계 역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각 사업본부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사실 이행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직무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을 24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행 직무 교육을 지원할 운영 조직과 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저희 기술지원본부 RM센터 산하에 24년도부터 이행 직무 교육을 총괄하기 위한 교육센터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센터에서는 교육 예산관리, 교육 신청 승인, 이력관리 등을 포함한 교육기, 그리고 교육 시스템 개발 보완, 교육 과정 등록 같은 교육 관리, 교육 과정 발굴 운영, 교육장 관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을 총괄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24년도 상반기에 구축해서 하반기부터는 이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축할 담당 업체 부센과는 좀 오전에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상반기 내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4년도 이행직무 대상으로 차별화된 직급별 의무 교육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선입 1년차부터 이사까지 차별에 대한 최소 의무 교육 시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각 직급이 이번 이행 교육 대상 직급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입 1년차가 15.5일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 일수가 잡혀 있죠. 이게 선임으로 발령되고 나서
받아야 될 기본교육 10가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 1년차 같은 경우는 15종 원리적 교육기간이 좀 깁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철저사항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PM인들이 프로젝트 팀원들의 교육 참여 요청이 있었을 때는 좀 힘드시겠지만 허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글씨가 써 있는데 너 이놈 씻게 하는데 사실 소모함으로만 가주시고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쌍용정보통신 24년도 이행직군 직무 개편안입니다. ES실에서 주도해서 만든 4개 직군, 11개 직무로 이행 인력에 대한 직무 직군을 개편하였습니다. 직무 직군 개편 내역을 보시면 직무가 분할된 것, 통합된 것, 삭제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직무 분할된 부분을 보면 데이터 아키텍트가 DBA 아키텍트와 데이터 아키텍트로 분할되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아키텍트와 네트워크 아키텍트를 테크니컬 아키텍트로 직무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무를 분할된 데이터 아키텍트가 빅데이터 아키텍트와 통합돼서 데이터 아키텍트로 직무 통합이 됐습니다. 둘 다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직무와 클라우드 직군의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직무가 통합돼서 개발 직무로 통합되었습니다. 삭제된 직무도 있는데요. 밑에 이제 시큐리티 아키텍트와 모바일 아키텍트는 직무에서 삭제됐습니다. 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 직군에 11개 직무가 요번에 이행 직무 교육에 대상되는 직무분들입니다. 다음 쌍용정보통신 직무 로드맵입니다. 직무 로드맵이란 각 직군 직무의 수직적 경력 발달 경로를 의미합니다. 현 직무 역량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목표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개발할 역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선임 책임급에서의 실무직은 자기가 부여받은 직무에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다가 실제 수석급 이상이 되게 되면 리더직으로 갈지 전문직으로 갈지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리더직으로 개발을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면 내부 리더직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팀장, 사업부장, 사업본부장 쪽으로 자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리더가 되고 싶은 경우는 PM으로 자기 목표를 설정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 실제 본인의 로드맵을 잡고 있다고 하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의 모습으로 쭉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현재 갖고 있는 직무가 끝까지 자기의 최종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다른 현 직무가 아닌 타 직무가 자기의 최종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직무 전환을 통해서 내가 해당되는 직무로 발전시켜 나갈지를 보면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CDP를 갖다가 개발 또는 PMO 직군을 최종 목표로 삼았을 때 어떤 직무 전환 목표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최종 목표가 A 직무일 경우에는 실제 개발 전환 목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직무에서 AA 직무로 자신의 직무 로드맵을 찾아갈 수 있겠고요. 다음은 개발에서 분석 설계 직무. 분석 설계 직무에서 공통 업무를 수행하다가 본인의 직무를 AA 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하면서 자신의 최종 직무 로드맵을 찾아갈 때는 해당되는 전환된 직무의 필수 교육을 이수하신 이후에
전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종적인 자기 직군 목표가 아키텍트나 클라우드 직군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직무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또는 분석 설계 직무일 경우에는 AA 직군, DA, DBA, AI 아키텍트 직군으로 직무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T 아키텍트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로의 직무 전환은 실제 해당되는 직군의 필수 교육을 이수하신 이후에 직무 전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교육 로드맵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추진 방향에서 설명드렸던 신입사원들이 받아야 될 10가지 교육입니다. 10가지 교육은 5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교육을 선정하였는데요. 개발 기초과정으로 4가지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버전관리 시스템의 기터브 관련 교육, 그리고 컴퓨터 구조, 네트워크에서 각각 한 과정씩, 그리고 운영 체계에서 리눅스하고 리눅스 쉘 스크립트 과정, 그리고 품질 쪽에 개발 이후 단위 테스트 방안에 대한 교육해서 이 10개 과정을 전 직무 공통 교육으로 선정하여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교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 직군별 교육 체계도에서 개발 직군이 받아야 될 교육입니다. 개발 직군은 개발 직무와 분석 설계 직무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쪽 직군별 교육 체계도에서 보시면 받아야 될 교육에 대한 어떤 레벨을 기본, 희망, 도약의 수준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교육 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3단계의 구분은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LG CNS의 어떤 교육 체계를 저희가 카피해서 이런 교육 단계를 구분했고요. 특히나 이제 개발 쪽의 인력들이 우리 쌍용정보통신에 가장 많은 인원 분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막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갖다 매우 강화시켰습니다. 직무 공통 외에 3가지 기본적인 UIUX 툴 교육, 그리고 SQL 심화 과정, 자바, 중급, 자바, 심화, 그리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까지 많은 다양한 교육을 갖다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갖다가 잡아놨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합쳐놓으면서 실제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기존의 직군이 받아야 될 교육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교육이 이제 하늘색 교육이 있고 살구색 교육이 있죠. 여기서 하늘색으로 구분된 교육은 이제 온라인 교육이고요. 살구색으로 표시된 교육은 이제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이제 쳐져 있는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교육은 이제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직무로 전환하려면 이런 필수 교육은 이수하시고, 그리고 나서 직무 전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이제 PM 직무에 대한 교육을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나서 프리젠테이션이 기존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바뀜에 따라서 프리젠테이션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PM 분들이 있으신데, 그걸 대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갖다 바뀌게 만들었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제안서를 잘 쓰기 위한 어떤 자주 이기는 제안서, 전략 세립 방안을 위한 교육 과정도 수립하고요. 고객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말 잘하는 방법 같은 이런 온라인 교육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간에 꼭 아셔야 될 하드북법,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존의 PMS에서 새로 개정된
센터 시스템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손익관리 시스템까지 필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들을 최대한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TA, AA, DA 직무별로 이렇게 교육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DBA, A 아키텍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아키텍트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직군, 11개의 직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따라서 쌍용정보통신 모든 이행 인력에 대해서 반드시 이 11개의 직무 내로 전부 직무 재설정을 해주셔야만 개인 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 수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4개 직군, 11개 직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150개 교육 과정을 갖다 개설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각 전문가를 조언을 받아서 계속 추가적으로 교육 과정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행 직무 관련돼서만 지금 교육 과정을 개설했는데 내년에는 이행 직군 외에 타 직군에 대한 교육 과정도 계속 추가 발굴해서 차차는 이제 정직군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이행 직군에 대한 직무 교육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도 이행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방안 오늘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셀채널 위원하고 경영진들 그래서 간담회를 한 3회 정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3회 정도 진행을 할 때 거기서 들어왔던 안건들, 직원들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거의 취합을 했고 그 중에서 몇 가지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저기 셀채널 위원 쪽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제가 편집 없이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 재배움으로 단체 실손보험 가입 여부. 물론 저희가 지금 뭐 직원들에 대한 보험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냐라는 그 부분하고 없으면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냐라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이런 재해나 병으로 인해서 휴직 시에 직원들이 이제 장기 1년일 수도 있고 몇 개월 동안에 휴직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냐. 현재는 저희까지 과거에는 저희가 휴직 기간에 대한 부분, 최대 1년까지에 대한 부분을 휴직 기간만 제가 규정화 되어 있었거든요. 이 센채널에서 나온 이 두 안건을 가지고 계획인들한테 보고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제가 최종 확정이 됐고 최근에도 좀 수혜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이제 게시판을 올릴 예정인데 그에 대한 부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은 임직원 상해질병 지원 방안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뭐 일자는 아니고 바로 지금 결제 즉시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휴직하신 분들 그리고 뭐 몇 가지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수혜를 지원해줄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임직원 사망 시에 저희가 경제사 지원 방안에 보면은 현재는 그 예전에 뭐 회사에서 지원 뭐 300만 원, 뭐 사후에 300에서 600으로 회사 전체에 지원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됐었는데 과연 600만 원 가지고 되겠냐는 부분이 좀 금액이 작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타사 벤치마킹을 좀 여러 가지를 해봤었거든요. 동종업계도 해보고 대기업도 해봤습니다. 근데 적정선이 거의 뭐 5천에서 1억 사이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직원 사망 시에는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좀 했고요. 지금 여기 두 번째가 어찌 보면 단체 보험하고도 더 가장 연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타사에서 보니까 그 보험들은 가입 보장 범위 자체가 보면은 거의 재질병, 중증입니다. 중증 질병에 대한 부분, 암, 뭐 뇌질환, 심장성 질환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게 균형하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균형을 해서 만든 제도로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 진단을 받으신 분 직원분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반암 같은 경우는 진단이 확정이 됐다고 했다면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갈 거고요. 다른 피부암이나 좀
치료성이 좀 점점 뭐 치료가 이거를 치료 완치돼서 확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낮게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의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보장성을 만들어놨었고요. 뇌혈관 질환하고 심근경색증에 대한 부분은 진단 시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질병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1년 이상 휴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과거에는 휴직 기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최대 1년까지 그리고 대신 휴직급여는 없었고 대표에서 승인시 있을 때는 줄 수 있다 정도로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경이 된 부분이 휴직기간은 일단 기본 3개월 정도 좀 늘려놨고요. 저희가 휴직급여가 무급이었는데 기존 이번 신설된 부분이 최저 1개월 정도는 기본급 100%를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2개월째는 기본급의 3분의 2, 3개월째 3분의 1 정도 3개월 정도의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타사라고 벤치마킹 했을 때 저희가 적다고도 할 수도 없고 많다고도 할 수 없는 적정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3개월째 봤을 때 기본연금의 한 17%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주겠다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 대상을 무작정 휴직한다고 다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질환의 그런 경우로 인해서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사고로 인하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1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이 휴직을 했을 때 이 중에서도 저희가 PDC 그 직원들 중에 선정을 좀 PDC 결정을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보험을 들고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겠지만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케이스별로 회사에서 직접 지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두거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했고 특히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센체너 위원분들의 좀 입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했지만은 여러 가지 한 두세 달 정도의 자료조사를 하고 거기서 대응적 의사를 좀 받았던 내용이다 보니까 향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체너 위원님들의 힘이 좀 있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 현재 지금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승진 포인트 확인이 저희가 지금 오픈을 해놨었는데 아직 절차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 절차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본인의 ERP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개인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 인사에서 인사정보 관리에서 인사 기본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하단에 승진 포인트라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저희 본인이 갖고 있는 승진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마 최근 조만간 이거에 대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안건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매년 좀 나왔던 내용입니다. 학자금을 실납부 기준이 아니라 한도의 기준으로 지급해달라. 쉽게 말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300만 원이나 대학생 자녀가 학자금이 300만 원인데 대학생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1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계속 이제 한도의 기준도 좀 해줬으면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제 위에다 말씀을 좀 보고를 드렸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직원분들의 좀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서 좀 만들려고 일단 최종 결정은 아니고 다음까지는 일단 받아놨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직원분들의 의견을 반영시도록 하는 걸로 좀 했고요. 조금 시기상 지금 좀만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내년부터 아마 진행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로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개선 사항 요청인데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매년 말일 정도에 지금 법정 의무 교육 기간이 있지만 연말에 단기간에 하려다 보니까 프로젝트 업무상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좀 기간을 조금 분할을 시키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상시로 해달라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저희도 제 생각도 되도록이면은
저희 사이버 영성 쪽에 그냥 상시로 좀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부분 해결이 내년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상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생각하는 부분들은 상하반기 이해를 좀 쪼개볼까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들이시게 되면은 하반기 때는 뭐 안 들으실 테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세팅해놓은 주요 안건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마지막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온라인으로도 질문하시 채팅창에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제가 그 몇 가지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지금 하나가 있는데 뭐 일단 그 유튜브다 보니까 거의 실명은 아닙니다. 번지아빠님께서 그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안내가 없어서 기본적인 것을 주지하지 못하고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게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가 경력이 있는 신규 입사들 중도에 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모여서 그 경영상 입문과정이라는 부분을 하루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 변명이라는 변명일 수 있겠지만은 한번 코로나로 한 2년 정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그라들면서 저희도 미처 못 챙긴 부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거에 대한 저희도 이제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 스텝 조직에서 그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입사 가이드 양식으로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매달 뭐 오신 분들에서는 이거 가이드북을 드리거나 그리고 교육 체계도 과천 가면 계속 진행하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만큼 과거에 했던 3개월 단위든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을 진행토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자반님. 그리고 마우티 띠티님께서 이건 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사이트에 나가서 영역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도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과천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프로젝트 현장에서에 대해서 좀 사이트에 대해서 공간 설계를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 여기는 없으십니까? 무슨 기계냐? 뇌혈관 진단은 이전에 진단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거에 대한 과거 이력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완치가 됐다거나.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금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고요. 만약에 이런 이력이나 기간이나 자체를 저희가 주시게 되면은 저희도 아직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메일로 상세한 내용을 주시게 되면은 지원 여부,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또 마운트 TT님이시네요. 이분은 제안을 많이 하시네.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3년 이상 근무는 너무 길다라고 합니다. 2년 이상 이상이 적당하지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향후 항상 제안하신다고 저희가 무조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회사에도 여건이 있고 지원 여력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되니까 향후 이 부분도 조금씩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의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지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한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처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화면 질이나 그리고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내년도에 1분기 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해서 좀 재미있게 조금 그 당시에는 좀 이벤트 형식으로 가미를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게시판에
그 링크를 시켜드릴 건데 그때는 이벤트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해놨고 거기에서 참석 이벤트 내용들을 좀 보시고 나서 봤다는 부분에 참가 등록, 참석 등록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경품을 준비를 해서 최대한 21분, 21분에게 당첨자, 21분 당첨자를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한 명에 대해서는 그 아이패드 128기가짜리로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거 자세한 내용들은 또 공연할 때 다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참석 못하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도 참석 못한 직원분들에게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의 좀 얘기를 좀 많이 좀 소문을 퍼뜨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3년도 4분기 정부 하모니 어셈블리 그리고 최초의 어셈블리 하모니를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